현대 격투기는 룰, 점수, 명성이라는 사회적 합의 위에 세워진 시장입니다. 실제 사륙은 배제된 채 강함이라는 기호로 유통하며 가치를 창출하죠. 하지만 이 정교한 시스템에 400년 전에 이질적인 존재가 투입되면서 시장은 격변을 맞이합니다. 무사시는 도쿠가와라는 거대 자본가가 자신의 시장 점유율과 희소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입한 최상위 럭셔리 굿즈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스스로를 상품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하고 자본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시장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이 상황은 현대 격투가들이 사회적 합의라는 신용화폐라면 무사시는 근본 위제 시절의 순금과 같습니다. 신용화폐는 룰과 명성으로 가치가 결정되지만 순금인 무사시에게는 그런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무사시의 가치는 상대를 물리적으로 베어넘긴다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원초적 실물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부풀어진 현대 격투기 시장에 불변의 가치를 지닌 순금이 투입되자 현대적 가치 체계는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보다 더 강한 원초적 힘이 등장했을 때 원래 있던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도쿠가와가 무사시를 복제했을 때 무사시를 통해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적 효용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엔 전설의 부활에 열광했지만 무사시가 레츠카이오를 죽이고 국가 공권력과 충돌하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죠. 도쿠가와는 자신이 투자한 무사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려 하지만 결국 무사시라는 자원이 내뿜는 외부 불경제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시는 에도 시대의 사회적 자본을 현대의 경제적 부로 치환하고 싶어 하죠. 그는 도쿠가와에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그의 합당한 영지와 지위를 내놔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배는 행위에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사시의 비극이 발생하죠. 그는 최고의 기술자지만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술자입니다. 그가 원하는 영주나 무사라는 계급은 현대 일본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단종된 상품이죠. 바퀴는 물리적 타격이라는 기존의 화폐 단위로 싸움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에어 참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죠. 또 바퀴는 무사시가 가진 정보를 몰랐기에 뇌가 가짜 고통을 구매해버리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파산을 겪습니다. 그리하여 무사시는 생산단가 0원인 무형자산으로 바퀴라는 거대 자본을 단숨에 실신시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기존 대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도포는 100만 문화생을 거느린 신심의 가라테라는 거대 프랜차이즈의 CEO입니다. 그의 가라테는 이미 실전 기술이라기보다 사회적 권위와 신뢰라는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된 상태였죠. 무사시는 도포의 가라테를 무용이라고 비웃으며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가 실제 효용과 괴리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장의 대폭락을 상징하죠. 레츠는 중국 권법 4000년이라는 엄청난 누적 자본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사시를 상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4000년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승산 없는 게임의 인생이라는 최종 자본까지 투자합니다. 손절매에 실패한 것이죠. 무사시는 레츠를 죽임으로써 쓸모없어진 구형 자산을 강제로 시장에서 청산시켜버립니다. 시부카와의 아이키도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차익거래 기술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에너지를 이윤으로 바꾸는 합리적인 투자자죠. 하지만 무사시라는 블랙스완을 마주하자 시부카와는 자신의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무사시의 살기를 느낀 시부카와가 뒤로 물러난 것은 거래 비용이 기대 수익보다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포트폴리오를 회수한 것입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 셈이죠. 유지로는 현대 지구상에서 폭력이라는 자원을 100% 독점하고 있는 내추럴 모노폴리입니다. 무사시는 다른 시대에서 온 또 다른 독점 기업이죠. 두 거대 독점 기업이 정면 충돌하면 시장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모토베 2조가 난입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 혹은 독점 금지법의 집행과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니네 둘이 싸우면 생태계가 망가지니 내가 막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지로와 무사시의 대결 중단은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거래를 정지시킨 서킷 브레이커와 같습니다. 피클은 기술과 전통,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시장 밖의 비규격 자산입니다. 무사시라는 정교한 기술 기업이 이 미지의 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 에어 참격이라는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투입하지만 피클이라는 호환성 제로의 하드웨어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을 발생시키지 못하죠. 결국 무사시가 칼을 뽑아들고도 승부를 내지 못한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동성 앞에서는 고도의 기술 자산도 무력화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캐릭터들은 승부라는 수익률 게임을 했지만 모토베는 위험을 제거하는 보험 계약을 택했죠. 모토베는 무사시의 공격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는 듀 딜리전스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또한 연막탄,
밧줄, 갑옷 등 다각화된 방어 도구들을 조합하여 특정 공격에 붕괴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해징을 구축했죠. 그렇게 다들 화려한 단일 기술에 올인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택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의 시장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현대사회에선 국가라는 독점 기업이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사시의 살인 기술은 이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불법 품목이죠. 무사시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어도 법적 정당성이라는 사회적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기술은 결국 공권력이라는 규제 당국에 의해 강제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영 현장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라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죠. 복잡한 기술 없이 오직 자신의 완력이라는 자본금 하나로 승부를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독보적인 개인 사업자인 하나야마는 고도화된 기술 자산인 무사시가 정교한 급소 공략을 시도하지만 이 모든 연산을 타고난 맷집이라는 원형 자산으로 무효화해버리죠. 무사시의 칼날이 화려한 마케팅이나 복잡한 솔루션이라면 하나야마의 맷집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단순하고 우직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육체가 썰려나갈수록 가치는 계속 상승하죠. 처음의 에어 참격은 시장에 유례없는 혼란을 가져온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전의 규칙들을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어떨까요? 후발주자들이 기술적 원리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학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퀴도 완벽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합니다. 이 결과 무사시가 가진 독점적 우위는 사라지고 무사시의 공격은 대처 가능한 범용 기술로 전락하죠. 경쟁사를 통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 바퀴는 이제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혁신을 잃어버린 무사시는 자연스럽게 도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혁신이 시장에서 어떻게 일반화되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표준화 전쟁의 실체입니다.